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 가장 유익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임차인들이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발품을 많이 팔면 좋은 방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 방을 구하러 다니고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발품을 정말 많이 팔고 방을 수십 개도 더 보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 역시 그래야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좋은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좋은 방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 과연 그때 내가 정말 그 똑같은 돈으로 가장 좋은 방을 구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전세하고 월세입니다. 물론 상가나 매매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하지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월세입니다. 워낙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그거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되니까,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월세 협의를 하기도 하고 최대한 방을 많이 계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원룸 월세를 찾는 분들의 대부분은 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혹은 목돈을 어디 맡겨놔서 돈을 좀 모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원룸 월세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고 인터넷을 많이 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 똑같은 가격으로 좋은 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계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차인들이 월세 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며칠 전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오셔서 방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300에 월세 30에서 40만원 사이, 이 정도 금액으로 방을 구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증금 300에 35만원짜리 방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손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임차인들에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이트가 있어서 중개사분 만나서 방을 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을 300에 45만원으로 봤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손님이. 어떻게 똑같은 방을 월세 10만원 차이가 나게 말씀을 하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임대인이 전부 다 월세를 다르게 내놓으시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손님이 무슨 소리지 하고 인터넷을 접속해 봤습니다. 접속해 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과 똑같은 매물이, 물론 같은 가격으로 올라온 것도 있었지만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도 많이 붙여서 그렇게 중개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만약에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원일 경우를 가정할 때 중개 수수료는 15만원 내외일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을 저보다 10만원 비싸게 주고 계약을 하셨다면 1년에 120만원의 월세를 더 내게 되는 셈이죠. 세입자는 120만원을 더 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만원 아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을 그분,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카페 같은 곳에 직거래 하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보증금 300에 35만원 예를 들게요.
제가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에 살고 있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직접 방을 내놓습니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들지 않아요 라고 글을 보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계약을 하시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진 지역이 많습니다. 공실이 많아지면 월세는 자연스럽게 5만원, 10만원, 뭐 적게는 1, 2만원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서 계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발품을 파신다고 직접 무작정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주택에 써있는 원룸 임대문의, 투룸 임대문의, 전세문의 이렇게 집 앞에 써 붙어 있는 걸 보고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착한 양심적인 임대인분들이 더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께서는 이거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워낙 싸게 주는 거야 하면서 300에 35만 원짜리 방을 300에 40에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싸게 임대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도배나 장판도 해주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물들을 교체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나는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요구도 안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결국에 5만 원이라는 월세를 더 내시고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약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약하는 거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런 분들, 그리고 직거래, 커뮤니티에서 직거래 혹은 발품을 팔아서 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시는, 계약을 하시는 것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하시기 전에 그 마음에 드는 방 근처에 중개사 사무소 들어가서 시세도 파악해 보시고 그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면 얼마에 나와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공인중개사 분들도 계약을 이끌기 위해서 고객님, 임차인의 요구 조건을 가급적이면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게 계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면 보증금 300에 35만 원짜리 방, 임대인들한테 전화해서 만 원만 빼주세요, 2만 원만 빼주세요, 충분히 요구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줄지는 안 해줄지는 임대인 마음이지만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2만 원 뺐어요. 그러면 24만 원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깎은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셔서 월세 계약을 진행하면 내가 보호받을 것 다 보호받고 떳떳하게 들어가고 그게 더 합리적인 계약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방이 있다면 그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꼭 들어가 보세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짜증나실 겁니다. 왜냐면 귀찮거든요.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간만 보고 가는 거 이거 딱 봐도 압니다. 근데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마시고 방을 구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공인중개사분이 방을 여러 개 보여주면 미안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대 싸지 않은 겁니다. 비싼 돈 주고 내가 좋은 방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계약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계약 안 하셔도 절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디 그냥 직거래 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한번 그 방에 근처에 중개사 사무소에 꼭 한번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짜증 내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실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다면 학생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중개 수수료 때문에 기분 나빠하게 하고 미안해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